네, 전해드린 대로 돈을 빌려준 뒤에 많게는 이 13,000%까지 이자를 뜯어낸 일당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요, 이들이 어떤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받아냈는지 이 경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출 조건에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대부가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 대부 상환 연장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받는 경우, 대부 상환이 안 될 경우에 그 가족들, 뭐 모친이라든지 여동생이라든지 이런 가족들 얼굴에 그 합성 사진에서 성매매 전담 광고지를 만드는 경우. 야, 지금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만 네. 이 채무자 본인의 나체 사진도 모자라서 가족들의 얼굴까지 성매매 광고지에 합성했다, 이거 얘기 아닙니까? 너무 악랄하고 폐륜적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법 추심, 뭐 소액 대출 이런 사건들 꽤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악랄한 수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예. 이제 인터넷에 소액 대출 홍보 사이트를 만들어서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니에요. 뭐 많게는 뭐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200만 원 요 사이 정도의 돈을 빌려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이자 3,000% 그러니까 대략 30배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금의 30배 아니면 원금의 130배까지의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는데 이제 돈을 못 갚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뭘 요구하느냐?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합니다. 저게 왜 필요할까요? 저거는 그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에다가 지인 연락처는 돈을 못 받을 때 지인한테 사실 약간의 거의 보증 개념으로 거기다 마지막으로 나체 사진까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갚으면 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야.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대출 만기가 됐는데 못 갚으면 연장하는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또 받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악랄한 범행을 범한 일당이 이번에 검거가 된 겁니다. 네, 자신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협박을 받아도 굉장히 공포스러운데 가족까지 뭐 협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들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일당들이 대출을 해주면서 요구했던 것들이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지인의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피해자들이 협박을 받을 때뭐 돈을 갚지 못한다면 그 나체 사진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의 사진을 그 나체 사진에 합성을 해서 성매매 전단지로 만드는 그런 악랄한 수법을 썼습니다. 예.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협박을 당하는 이 상황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극심한 고통을 겪은 이 대상, 이번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 네. 20, 30대 젊은 저신용층이라는 점 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을 대상으로 삼은 이 범죄적들이 잡은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광고 홍보한 뭐 텔레그램 이런 쪽에 아무래도 20, 30대가 접근이 좀 용이하죠. 예. 그리고 20, 30대는 아무래도 사회 경험이 좀 부족합니다. 네네. 그리고 20, 30대가 저신용층의 경우에는 어디서도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손을 내밀면 어쩔 수 없이 급한 대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빌릴 곳이 없으니까 이런 곳에 지푸라기라도 잡은 상황인데 이곳에서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주민등록 등본부터 지인 연락처부터 나체 사진 기초로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추가 협박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경험 부족에서 오는 여러 가지 예. 효과들이고요. 예. 지금 이들의 범행 방식이 이런 겁니다. 텔레그램 그건 당연히 가명이겠죠. 그렇겠죠. 그다음에 통장 당연히 대포 통장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락처도 당연히 대포폰일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 온라인 비대면 대출입니다. 만날 방법이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협박을 직접 가서 옛날에는 뭐 빨리 내놔 하면서 야간에 들어가거나 뭐 협박하거나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네. 저렇게 사진을 보내고 뭐 합성해서 보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거도 굉장히 어렵고 더 두려움을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 이런 범죄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인 약자층을 조금 노렸다는 것도 굉장히 공분을 사는데 많게는 13,000%까지 이자를 뜯어냈다. 13,000% 정말 처음 듣는 숫자예요. 맞습니다. 저도 뭐 각종 뭐 불법 대출 사례를 많이 예. 봤는데요. 13,000%의 이자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예. 현행 이자 제한법상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고요. 그걸 초과할 때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그럼에도 이 일당들은 3,000%에서 13,000%까지 이자를 받았다는 건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 제한법도 위반인 것이고 예.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도 일삼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변호사님께서 처벌 이야기 해주셨어요. 경찰은 불법 대부업체 일당 11명 붙잡았습니다. 어떤 처벌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정이자를 아주 훨씬 뛰어넘은 이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네. 대부법 위반 문제가 될 거고요. 아. 또 불법 추심행에 대한 그 관련된 처벌이 있을 거고 예. 그 외에 촬영된 나체 사를 기초로 협박했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특별법 위반도 될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 이제 통상 우리가 범죄 단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조폭이잖아요. 예전에. 네. 근데 그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점점점 이 범죄 단체라는 개념을 확장시켜 나갔는데 예.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같은 데도 이제 범죄 단체 조직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 이들에게도 범죄 단체 조직죄까지 적용을 해서 예. 엄하게 처벌할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처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일당에게 나체 사진까지 보낸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좀 그것도 필요할 것 필요한 것 같거든요.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나체 사진이 이미 오갔기 때문에요. 2차 피해를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경찰은 당연히 피해자 보호 조치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는데요. 신변 보호 조치에 들어갔고요. 네. 상담소도 연계하고 피해 영상을 삭제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 영상들 유포, 사진들이 유포되지 않도록 각종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네. 예, 불법 사체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